지하 48m,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총성이 울렸습니다. 사람들이 쓰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침략하기 위해 땅굴을 파던 사람이었습니다. 뒤에서 군화 소리가 쫓아왔습니다. 헤드램프 불빛이 점점 꺼져갔습니다. 2.1km. 그 거리가 지옥과 세상을 가르는 선이었습니다. 손바닥이 찢어지고 피가 곡괭이 자루를 적셨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때 형처럼 따르던 사람이 제 손에 낡은 사진 한 장을 쥐어줬습니다. 살아서 내 딸 찾아줘. 그 사람은 저를 밀어내고 어둠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세 발의 총성. 그리고 침묵. 이 이야기는 실제 사례들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잠시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알려주시면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2017년 봄, 강원도 고성의 어느 탄광에서 모든 것이 시작됐습니다. 2017년 3월, 강원도 고성군 장전 탄광. 저는 그곳에서 10년째 석탄을 캐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광부를 불쌍하게 봅니다. 햇빛 한 줌 안 드는 땅 속에서 하루 12시간씩 곡괭이질을 하니까요. 하지만 저는 땅속이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했습니다. 지상에서는 말을 조심해야 하고 눈치를 봐야 하고 누가 듣고 있을지 몰라 숨을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땅속은 달랐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곡괭이 소리만 울리면 아무도 저를 감시하지 않았습니다. 석탄 냄새, 축축한 흙 냄새, 헤드램프 불빛에 반짝이는 검은 벽, 그게 제 세상이었습니다. 아버지도 광부였고 할아버지도 광부였습니다. 3대가 땅속에서 먹고 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해방 직후부터 이 탄광에서 일했습니다. 일제가 파놓은 갱도를 물려받아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할아버지를 따라 16살에 처음 갱도에 들어갔고 저는 아버지를 따라 18살에 곡괭이를 잡았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12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갱도 붕괴 사고였습니다. 무너진 천장 아래 깔려서 병원에 실려갔지만 사흘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봤을 때 얼굴이 시커졌습니다. 석탄 가루가 아니라 피멍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죽고 나서 급격히 쇠약해졌습니다. 5년 전에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형제도 없었습니다. 저를 기다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땅속이 편했는지도 모릅니다. 거기엔 적어도 아버지의 흔적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그해 3월 어느 날 작업을 마치고 갱도 밖으로 나왔을 때 낯선 군용 트럭이 서 있었습니다. 트럭 옆에 인민군 장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탄광 지배인이 저를 불렀습니다. 현태식 동무, 이쪽으로. 무슨 일인지 몰랐습니다. 잘못한 게 있나 머리를 굴렸습니다. 지난달에 작업 중 투덜댄 게 보고됐나? 아니면 누가 저를 고발했나? 장교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현태식, 32세, 장전탄광 굴진공, 경력 10년. 맞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교가 말했습니다. 동무는 오늘부로 인민무력부 직속 특수건설대로 차출됩니다. 영광스러운 임무요. 영광이라는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탄광광부가 무슨 영광스러운 임무를 받는다는 건지 상상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날 작업복 차림 그대로 트럭에 올랐습니다. 짐을 챙길 시간도 없었습니다. 숙소에 두고 온 물건이라고는 아버지가 쓰던 낡은 헤드램프 하나뿐이었습니다. 그걸 못 가져간 게 며칠 동안 마음에 걸렸습니다. 트럭은 6시간을 달렸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창문은 검은 천으로 가려져 있었고 중간에 한 번도 쉬지 않았습니다. 함께 탄 사람은 저 혼자였습니다. 트럭 바닥이 덜컹거릴 때마다 엉덩이 뼈가 쑤셨습니다. 목이 말랐지만 물을 달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앞좌석의 군인들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트럭이 멈췄을 때는 이미 해가 져 있었습니다. 내리니 산골짜기였습니다. 지도에서 본 적 없는 곳이었습니다. 아니,
아마 지도에 없는 곳이었을 겁니다.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산만 있었습니다. 전깃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별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 아래 움푹 파인 곳에 가건물 여러 채가 서 있었습니다.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있구나. 그제야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그곳에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세어보니 50명 정도 됐습니다. 전부 저처럼 각지에서 차출된 광부들이었습니다. 함경북도에서 온 사람, 평안남도에서 온 사람, 황해도에서 온 사람, 얼굴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들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누군가 여기가 어디요? 하고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가건물 안에서 잠을 청하는데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말을 걸었습니다. 동무, 어디서 왔소? 함경북도 사투리였습니다. 저는 강원도 고성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청진에서 왔소. 박정우요. 40 초반쯤 돼 보였습니다. 얼굴은 험했지만 눈은 온순했습니다. 광대뼈가 튀어나오고 이마에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손은 저보다 더 거칠었습니다. 손톱 밑에 검은 때가 박혀 있었습니다. 광부의 손이었습니다. 첫인상이 묘하게 아버지를 닮았습니다. 정호 형. 저는 그날부터 그 사람을 형이라고 불렀습니다. 정호 형은 광부 경력 18년이었습니다. 저보다 훨씬 오래 땅속에서 살았습니다. 청진 탄광에서 굴진 반장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반장까지 했는데 왜 여기 끌려왔소? 제가 물었습니다. 형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실력이 좋으면 끌려가는 거지. 뭐? 형 말이 맞았습니다. 50명 전부가 각 탄광에서 손꼽히는 굴진공들이었습니다. 가족 이야기를 물으니 형은 잠시 뜸을 들이다가 말했습니다. 마누라하고 딸이 하나 있소. 딸내미가 7살인데 이름이 은별이요. 별처럼 빛나라고 지었소. 형은 그 말을 할 때만 표정이 풀어졌습니다. 험한 얼굴에 부드러운 빛이 스쳤습니다. 그 애가 올해 학교 들어가는데 아버지가 없으면 서운해할 거요. 저는 물었습니다. 형, 여기 얼마나 있어야 하는 거요? 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로. 근데 빨리 끝내고 돌아가야지. 은별이 입학식은 봐야 하지 않겠소.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나에게는 기다리는 가족이 없구나. 형이 부러웠습니다.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게. 다음 날 아침, 첫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가건물 안에 50명이 모였습니다. 앞에 군복 입은 간부가 섰습니다. 계급장을 보니 대좌였습니다. 벽에는 붉은 글씨로 조국 통일 만세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간부가 입을 열었습니다. 동무들은 조국의 부름을 받아 영광스러운 임무에 투입된다. 동무들이 건설할 것은 특수갱도다. 방향은 남조선. 남조선. 그 단어에 숨이 퍼졌습니다. 옆에서 누군가 숨을 들이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간부가 계속했습니다. 총 길이 2.1km, 깊이 48m. 휴전선을 통과해 남조선 땅 1.3km 지점까지 도달한다. 이 갱도가 완성되면 동무들은 조국 통일의 영웅이 된다. 역사에 이름이 남을 것이다. 주변에서 박수 소리가 터졌습니다. 저도 따라 쳤습니다. 하지만 손바닥이 서로 부딪히는 감각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남침 땅굴. 그 말이 머리를 맴돌았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한테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술에 취한 아버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식아, 아버지 동료 중에 그런데 끌려간 사람이 있었다. 다시는 못 봤어. 저는 어린 마음에 무서운 이야기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게 정말 있는 거구나. 그리고 그걸 내가 파게 되는 거구나. 간부가 덧붙였습니다. 이 작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동무들의 가족에게도 절대 말해서는 안 됩니다.
편지를 쓸 수 없습니다. 전화도 불가능합니다. 한마디라도 세면 반역죄로 처리됩니다. 알겠습니까? 50명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기는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밖으로 나왔을 때 정호 형이 다가왔습니다. 형은 아무 말 없이 담배를 건넸습니다. 저는 담배를 안 피웠지만 받아 물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불을 붙이는데 3번이나 실패했습니다. 연기를 들이마시니 목이 칼칼했습니다. 기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형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식아, 생각하지 마라. 시키는 대로 하고 끝나면 집에 가는 거다. 저는 물었습니다. 형, 이거 진짜 남조선 치려고 파는 거요? 형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멀리 산을 바라보며 담배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산 위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누워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려는 거지? 이게 맞는 건가? 저쪽에도 사람이 살고 있을 텐데, 나 같은 광부도 있겠지. 농사 짓는 사람도 있겠지. 아이들도 있겠지. 그 땅 아래로 굴을 파서 군인들이 쏟아져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지?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침이 되면 곡괭이를 들어야 했습니다.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파거나 죽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난생 처음 남쪽을 향해 곡괭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차가운 쇠자루가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헤드램프 불빛이 어둠을 갈랐습니다. 48m 아래, 아무도 모르는 땅 속에서 저의 5개월이 시작됐습니다. 첫 곡괭이질은 생각보다 힘들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해온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느낌이 달랐습니다. 장전 탄광에서는 석탄을 캤습니다. 검은 덩어리가 떨어져 나올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이게 난방이 되고 공장을 돌리고 사람들을 먹여 살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흙을 팠습니다. 파낸 흙은 뒤로 실려 나가고 앞에는 또 흙이 있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2.1km.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첫날 저녁, 손을 보니 새로운 물집이 잡혀 있었습니다. 10년을 파도 물집은 생기는구나.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몸이 적응했습니다. 하루 12시간, 새벽 5시부터 저녁 5시까지, 중간에 점심 1시간. 밥은 옥수수죽과 김치, 가끔 된장국이 나왔습니다. 고기는 열흘에 한 번 봤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불평할 수 없었습니다. 불평하면 반동입니다. 갱도는 하루에 15m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50명이 교대로 파고 흙을 나르고 지지대를 세웠습니다. 깊이 48m. 지상의 소리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새 소리도, 바람 소리도, 사람 소리도. 오직 곡괭이가 흙을 파는 소리, 삽이 돌을 긁는 소리, 거친 숨소리만 울렸습니다. 가끔 지하수가 스며들어 발목까지 물이 찼습니다. 축축한 양말을 신고 하루 종일 작업하면 발가락 사이가 짓물렀습니다. 그래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2달째 되던 날, 첫 번째 사고가 났습니다. 갱도 천장이 무너졌습니다. 낙반 사고였습니다. 앞에서 작업하던 3명이 깔렸습니다. 비명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뒤에 있었습니다. 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올라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코와 입으로 흙먼지가 들어왔습니다. 누군가 살려줘 라고 외쳤습니다. 저는 달려가서 흙을 파헤쳤습니다. 손톱이 부러지고 피가 났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1시간을 파서 1명을 꺼냈습니다. 숨은 붙어 있었습니다. 다리가 부러져 있었습니다. 하얀 뼈가 살을 뚫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누군가 토했습니다. 나머지 2명은 이미 싸늘했습니다. 1명은 황해도에서 온 김철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31살이라고 했습니다. 고향에 어린 아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 한 명은 이름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얼굴만 어렴풋이 떠오릅니다. 젊었습니다. 26쯤 됐을 겁니다. 그날 밤, 가건물 뒤편에서 조용히 묻었습니다. 장례식은 없었습니다. 묘비도 없었습니다. 이름을 적은 나무 말뚝 하나 박지 않았습니다. 간부가 말했습니다. 영웅적으로 희생한 동무들이다. 조국이 기억할 것이다. 하지만 아무도 그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무덤 앞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들에게도 가족이 있었을 텐데, 아내가, 자식이,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을 텐데, 어떻게 되는 거지? 편지도 못 쓴다고 했으니 가족들은 영원히 모르겠구나. 그냥 사라진 거구나. 아버지처럼. 정호 형이 옆에 서 있었습니다. 형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형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8월인데도 산골짜기 밤바람은 쌀쌀했습니다. 사고 다음 날부터 작업은 계속됐습니다. 죽은 사람 자리에 새로운 사람이 왔습니다. 어디서 데려왔는지는 모릅니다.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석 달이 지났습니다. 갱도는 800m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하루에 15m씩, 가끔은 10m, 안반을 만나면 5m. 손바닥에 굳은 살이 겹겹이 박혔습니다. 등이 굽었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밤마다 등을 바닥에 대면 뼈가 우두둑 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끝나면 집에 간다. 그 생각만 했습니다. 형도 같은 생각이었을 겁니다. 형은 작업 중에 가끔 혼잣말을 했습니다. 은별아, 조금만 기다려라. 그 소리가 갱도 안에서 작게 울렸습니다. 쉬는 시간이면 정호 형 옆에 앉았습니다. 형은 늘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딸 은별이 이야기. 그 애가 말이야, 4살 때 처음 아빠 했거든. 근데 발음이 안 돼서 아바라고 했어. 아바, 아바. 얼마나 귀여운지. 형은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눈가에 주름이 잡혔습니다. 웃는 건지 우는 건지 모를 표정이었습니다. 은별이가 좋아하는 게 뭐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해. 내가 퇴근하면 현관에서 기다리다가 노래를 불러줘. 아빠 왔어요, 아빠 왔어요. 이런 노래. 자기가 만든 노래야. 형이 작은 소리로 흥얼거렸습니다. 음정이 엉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두운 갱도 안에서 그 콧노래가 이상하게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형, 끝나면 뭐 할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형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바다. 은별이 데리고 바다 갈 거야. 청진 바다. 그 애가 바다를 좋아하거든. 파도 소리 들으면 깔깔거리면서 웃어. 조개도 줍고 모래성도 쌓고 해질 때까지 놀 거야. 형의 눈이 멀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아닌 어딘가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데려가 주세요. 형이 웃었습니다. 그래, 같이 가자. 너도 데리고 갈게. 우리 은별이가 삼촌이라고 부르게 해줄게. 그 약속이 진심인지 빈말인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나도 누군가와 어딘가에 갈 수 있다는 것. 그게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4달째 갱도가 1km를 넘었습니다. 절반을 지난 것입니다. 간부가 내려와서 치하했습니다. 동무들의 노력으로 조국 통일이 앞당겨지고 있다. 자랑스럽다. 그날 저녁 특별 배식이 나왔습니다. 돼지고기와 쌀밥, 막걸리 한 사발씩. 오랜만에 고기를 먹으니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입안에서 기름이 퍼졌습니다. 이런 맛이었구나. 고기 맛을 잊고 있었습니다. 다들 웃고 떠들었습니다. 형도 웃었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이게 끝나면 정말 집에 갈 수 있을까? 아버지 동료는 다시 못 봤다고 했는데 그 생각이 자꾸 머리를 스쳤습니다. 5달째 또 사고가 났습니다. 이번에는 산소 부족이었습니다.
갱도가 깊어지면서 환기가 안 됐습니다. 앞에서 작업하던 사람 4명이 쓰러졌습니다. 갑자기 휘청거리더니 맥없이 주저앉았습니다. 들것에 실려 나왔을 때 2명은 숨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입술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나머지 2명은 겨우 살았습니다. 하지만 1명은 머리를 다쳐서 말을 못하게 됐습니다. 눈은 떠 있는데 초점이 없었습니다. 이름을 불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50명으로 시작한 작업이 43명이 됐습니다. 7명이 죽거나 다쳐서 빠졌습니다. 아무도 그 숫자를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벽에 금이 가듯 마음에도 금이 갔습니다. 그날 밤 형이 저를 불렀습니다. 숙소 구석에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식아, 이상하지 않냐? 저는 물었습니다. 뭐가요? 형이 주위를 살피며 말했습니다. 이 작업이 끝나면 우리가 집에 갈 수 있을까? 이 땅굴을 아는 사람이 50명이야. 50명이 집에 가면 비밀이 지켜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형의 말이 맞았습니다. 아버지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다시는 못 봤다. 형이 말했습니다. 생각하지 마. 그냥 해보는 소리야. 하지만 형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 눈빛이 빛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영웅이 될까? 아니면 증거가 될까? 2017년 8월 첫째 주, 마침내 갱도가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총 길이 2.1km, 휴전선 남쪽 1.3km 지점, 마지막 100m를 남겨두고 간부가 내려왔습니다. 내일이면 완공이다. 동무들은 역사의 주인공이 된다. 다들 환호했습니다. 5개월간의 고통이 끝나는 것입니다. 형도 웃었습니다. 태식아, 내일이면 끝이다. 은별이한테 갈 수 있어. 저도 웃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싸늘했습니다. 정말 끝일까? 정말 집에 갈 수 있을까? 다음 날, 오후 3시 27분. 제 곡괭이가 마지막 흙덩이를 뚫었습니다. 반대편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남쪽 바람이었습니다.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했습니다. 갱도가 뚫린 것입니다. 저는 제 손으로 대한민국 땅 아래까지 굴을 판 것입니다.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누군가 울었습니다. 형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해냈다, 태식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손에 든 곡괭이가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걸로 무슨 짓을 한 거지? 이 구멍으로 군인들이 쏟아져 들어가면 저쪽에 사는 사람들은?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날 저녁 완공 축하 만찬이 열렸습니다. 돼지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기름이 자글자글 끓는 소리가 났습니다. 술이 넉넉하게 나왔습니다. 43명 모두 웃고 떠들었습니다. 간부가 말했습니다. 동무들은 조국의 영웅이다. 이틀 후 표창식이 있다. 거기서 상을 받고 집으로 돌아간다. 환호성이 또 터졌습니다. 형이 제 잔에 술을 따라줬습니다. 태식아, 끝났어. 이제 받아가자. 저는 잔을 들었습니다. 목구멍으로 술이 넘어갔습니다. 타는 것 같았습니다. 형, 은별이한테 가면 뭐라고 할 거예요? 형이 웃었습니다. 술 때문인지 다른 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형 옆에서 잠들었습니다. 형의 등이 따뜻했습니다. 그게 평화로운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사이렌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날카로운 소리가 울렸습니다. 처음에는 훈련인가 싶었습니다. 완공 기념으로 무슨 행사를 하나 싶었습니다. 옆을 보니 형도 벌떡 일어나 있었습니다. 뭐야, 이게? 형이 중얼거렸습니다. 밖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전원 집합, 5분 안에 작업장 앞으로. 저는 잠옷바람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신발끈을 맬 시간도 없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무슨 일이지? 무슨 일이 생긴 거지? 작업장 앞에 43명이 모였습니다. 다들 잠에서 덜 깬 얼굴이었습니다. 눈을 비비는 사람, 하품하는 사람, 불안한 눈으로 주위를 살피는 사람. 그런데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평소에 보던 간부들이 아니었습니다. 낯선 군인들이 서 있었습니다. 검은 완장을 찬 군인들이었습니다. 20명쯤 됐습니다. 손에 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보위부. 그 단어가 머리를 스쳤습니다. 아버지가 말했던 그 보위부. 사람을 잡아가면 다시 못 본다던 그 보위부. 검은 완장을 찬 대좌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50대쯤 돼 보였습니다. 얼굴에 표정이 없었습니다. 눈이 차가웠습니다.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동무들의 영웅적 임무는 끝났다. 영웅적 임무. 그 말에 안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끝났구나. 이제 집에 가는구나. 하지만 저는 안도할 수 없었습니다. 대좌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수상했습니다. 축하의 기색이 없었습니다. 대좌가 계속했습니다. 조국은 동무들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동무들은 오늘 조국의 품으로 돌아간다. 조국의 품. 그 말이 귀에 걸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간다가 아니었습니다. 조국의 품으로 돌아간다. 무슨 뜻이지? 옆에서 형의 손이 제 팔을 움켜쥐었습니다. 형도 느낀 것입니다. 대좌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뒤에 서 있던 군인들이 총을 겨눴습니다. 맨 앞줄에 서 있던 5명을 향해서. 저는 그들의 얼굴을 봤습니다. 황해도에서 온 사람, 평안남도에서 온 사람, 이름도 모르는 젊은 사람들. 그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눈이었습니다. 총성이 울렸습니다. 타당,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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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 5발, 5명이 쓰러졌습니다. 비명을 지를 틈도 없었습니다. 그냥 쓰러졌습니다. 인형처럼. 핏물이 땅에 퍼졌습니다. 검붉은 색이 새벽빛에 번들거렸습니다. 1초, 2초, 3초.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비명이 터졌습니다. 으아, 누군가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또 총성이 울렸습니다. 도망치던 사람이 등에 총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앞으로 고꾸라지며 얼굴이 땅에 처박혔습니다. 혼란이었습니다. 울부짖는 소리, 살려달라는 소리, 총 쏘는 소리. 지옥이었습니다. 저는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눈앞에서 동료들이 쓰러지는데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형이 제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뛰어! 형의 목소리가 귀를 때렸습니다.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형이 끌고 갔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냥 뛰었습니다. 뒤에서 총성이 계속 울렸습니다. 탕, 탕. 비명소리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돌아보면 다리가 풀릴 것 같았습니다. 형이 저를 가건물 뒤로 끌고 갔습니다. 거기에 또 한 명이 숨어 있었습니다. 만수였습니다. 평안남도에서 온 30살 청년이었습니다. 말이 없고 묵묵히 일만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만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형, 이게 뭐예요? 왜 쏘는 거예요? 만수가 물었습니다. 형이 대답했습니다. 증거인멸이야. 우리가 증거야. 땅굴을 아는 사람은 다 죽여야 하는 거야. 저는 그 말을 듣고 무릎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도구였습니다. 쓰고 버리는 도구. 총성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군인들이 살아남은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한 명씩
한 명씩 죽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형이 말했습니다. 갱도로 가자. 저는 형을 봤습니다. 갱도요? 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판 갱도 남쪽까지 뚫려 있어. 거기로 가면 살 수 있어. 남쪽.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남쪽으로 도망치면 반역자가 됩니다. 가족이 있으면 가족도 죽습니다. 3대가 멸족당합니다. 하지만 여기 있으면 지금 죽습니다.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가자. 형이 말했습니다. 우리 셋은 몸을 낮추고 갱도 입구로 향했습니다. 새벽빛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회색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아침이 될 뻔한 하늘이었습니다. 50m쯤 기어갔습니다. 무릎이 쓸렸습니다. 손바닥에 돌이 박혔습니다. 하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아픔을 느낄 여유가 없었습니다. 뒤에서 또 총성이 울렸습니다. 가까웠습니다. 30m쯤 되는 거리 같았습니다. 갱도 입구가 보였습니다. 검은 구멍이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저를 삼켰던 구멍. 오늘은 저를 살려줄 구멍. 형이 먼저 뛰어들었습니다. 만수가 따라 들어갔습니다. 저는 마지막이었습니다. 뛰어들기 직전에 뒤를 돌아봤습니다. 작업장 앞에 시체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셀 수 없었습니다. 10명, 20명, 30명. 5개월을 함께 땅을 판 사람들. 이름을 알고 모르고를 떠나 같은 흙을 파고 같은 밥을 먹은 사람들. 그들이 땅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태시가, 형의 목소리가 갱도 안에서 울렸습니다. 저는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뒤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총알이 입구 벽에 박혔습니다. 흙이 튀었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뛰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이 갱도는 제가 팠습니다. 눈을 감아도 갈 수 있었습니다. 2.1km. 그 끝에 남쪽이 있었습니다. 저는 침략을 위해 판 굴을 타고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이 저를 삼켰습니다. 갱도 안은 칠흑 같았습니다. 눈을 떠도 감아도 똑같았습니다. 검은색만 있었습니다. 숨을 몰아쉬며 앞으로 뛰었습니다. 발이 돌부리에 걸렸습니다. 넘어질 뻔했습니다. 손으로 벽을 짚었습니다. 축축한 흙이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5개월 동안 만졌던 그 흙이었습니다. 이상하게 반가웠습니다. 뒤에서 형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칠고 빠른 숨소리였습니다. 그 뒤로 만수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셋 다 살아있었습니다. 아직은 50m쯤 들어갔을 때 형이 멈췄습니다. 잠깐, 형이 낮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멈췄습니다. 만수도 멈췄습니다. 숨소리만 갱도 안에 울렸습니다. 거친 숨소리 3개가 뒤섞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였습니다. 군화 소리였습니다. 여러 명이었습니다.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움직여. 형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뛰면서 손을 더듬었습니다. 주머니에 뭐가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잠옷 바람으로 뛰쳐나왔으니까요. 형이 앞에서 말했습니다. 여기 도구함이 있어. 작업 중에 쓰던 도구함이었습니다. 갱도 중간중간에 비치해둔 것이었습니다. 형이 더듬더듬 뒤졌습니다. 곡괭이 2자루, 헤드램프 하나. 형이 말했습니다. 헤드램프를 켜니 약한 불빛이 갱도를 비췄습니다. 배터리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붉은 불빛이 깜빡거렸습니다. 하지만 없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저와 만수가 곡괭이를 하나씩 들었습니다. 무게가 손에 익었습니다. 5개월 동안 매일 들던 곡괭이였습니다. 형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저도 돌아봤습니다. 갱도 입구 쪽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헤드램프 불빛이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네 개의 불빛이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추격조였습니다. 우리를 죽이러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불빛 사이로 총구가 번뜩였습니다. 빨리, 형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몸을 돌려 다시 뛰었습니다. 뛰면서 만수가 물었습니다. 형, 우리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형이 대답했습니다. 남쪽. 만수가 다시 물었습니다. 남쪽이요? 남조선이요? 형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 갱도의 끝은 남쪽이었습니다. 우리가 직접 뚫은 길이었습니다. 만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반역자 되는 거예요? 그 말에 형이 멈췄습니다. 돌아서서 만수를 봤습니다. 헤드램프 불빛에 형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형의 눈이 젖어 있었습니다. 형이 말했습니다. 살아야 반역자라도 되지. 그 말이 갱도 안에서 울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뒤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탕! 총알이 갱도 벽에 박혔습니다. 흙이 튀었습니다. 제 얼굴에 흙이 묻었습니다. 엎드려! 형이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또 총성이 울렸습니다. 탕탕! 총알이 머리 위로 지나갔습니다. 바람이 느껴졌습니다. 죽음의 바람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1초가 1분 같았습니다. 기어가. 형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배를 땅에 대고 기어갔습니다. 팔꿈치로 땅을 밀며 전진했습니다. 돌이 팔꿈치를 파고들었습니다. 아팠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군화가 땅을 밟는 소리. 규칙적이고 무거운 소리. 그 소리가 죽음처럼 다가왔습니다. 50m, 40m, 30m.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형이 갑자기 왼쪽으로 꺾었습니다. 갱도가 꺾이는 지점이었습니다. 저도 따라 꺾었습니다. 만수도 따라왔습니다. 꺾이는 지점을 지나자 총알이 닿지 않았습니다. 잠시 숨을 돌렸습니다. 형이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500m만 더 가면 두 번째 굴곡이 나와. 거기까지 가면 조금 안전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00m. 평소에는 5분이면 가는 거리였습니다. 지금은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형이 앞에서 헤드램프로 길을 비췄습니다. 그런데 불빛이 점점 약해졌습니다. 깜빡깜빡. 형이 욕을 내뱉었습니다. 제기랄. 배터리가. 불빛이 꺼졌습니다. 다시 칠흑이 됐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손으로 벽을 짚었습니다. 형의 등을 더듬어 잡았습니다. 만수가 제 등을 잡았습니다. 세 사람이 한 줄로 이어졌습니다. 벽 짚고 가. 형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더듬더듬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눈이 없는 것과 같았습니다. 오직 손끝의 감각만이 전부였습니다.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쪽이다. 갱도로 들어갔다. 고함 소리였습니다. 추격조가 본격적으로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발소리가 커졌습니다. 헤드램프 불빛이 갱도 벽에 어른거렸습니다. 가까웠습니다. 200m쯤 되는 것 같았습니다. 형이 말했습니다. 뛰어. 무조건 뛰어. 우리는 어둠 속에서 뛰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발이 돌에 걸렸습니다. 무릎을 또 섰습니다. 일어나서 또 뛰었습니다. 넘어지고 일어나고를 반복했습니다. 그때 만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악!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만수의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발목이. 만수가 말했습니다. 저는 더듬어서 만수에게 다가갔습니다. 만수가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만져보니 이상한 각도로 꺾여 있었습니다. 삐거나 부러진 것 같았습니다. 걸을 수 있어? 형이 물었습니다.
만수가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제가 부축했습니다. 만수의 몸무게가 제 어깨에 실렸습니다. 무거웠습니다. 두고 가요. 만수가 말했습니다. 난 못 가요. 형들만 가요. 형이 대답했습니다. 닥쳐. 형이 만수의 다른 쪽 팔을 잡았습니다. 우리 둘이 만수를 부축했습니다. 세 사람이 하나가 되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뒤에서 추격조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150m, 100m, 곧 따라잡힐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두 번째 굴곡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형이 말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숨어. 굴곡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숨을 죽였습니다. 추격조가 다가왔습니다. 발소리가 커졌습니다. 헤드램프 불빛이 굴곡 앞에서 멈췄습니다. 어디 갔어? 누군가 말했습니다. 앞으로 갔을 거야. 빨리 가. 다른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우리를 지나쳤습니다. 잠시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금방 돌아올 것이었습니다. 막다른 길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 형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2km 지점에 막힌 곳이 있어. 완공 후에 남쪽 출구를 위장용으로 막아놨거든. 거기를 뚫어야 해. 저는 물었습니다. 뚫을 수 있어요? 형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판 거야. 뚫을 수 있어. 곡괭이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뚫어야 했습니다. 뚫지 못하면 죽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만수를 부축하고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10분인지 30분인지. 어둠 속에서는 시간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오직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만수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고통을 참고 있었습니다. 저도 다리가 풀렸습니다. 무릎이 떨렸습니다. 형이 멈췄습니다. 여기야. 손을 뻗으니 벽이 닿았습니다. 흙과 자갈이 쌓여 있었습니다. 막아놓은 곳이었습니다. 완공 후에 남쪽 출구를 감추려고 막아둔 것이었습니다. 두께를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1m인지 5m인지. 형이 말했습니다. 파자. 저와 형이 곡괭이를 들었습니다. 만수는 벽에 기대 앉았습니다. 곡괭이를 내리쳤습니다. 쾅! 흙이 떨어졌습니다. 또 내리쳤습니다. 쾅! 쾅! 형도 옆에서 내리쳤습니다. 번갈아 가며 쳤습니다. 어둠 속에서 곡괭이 소리만 울렸습니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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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이 아팠습니다. 어깨가 빠질 것 같았습니다. 손바닥이 찢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피가 곡괭이 자루를 적셨습니다. 미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있다. 고함 소리였습니다. 추격조가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발소리가 다가왔습니다. 총성이 울렸습니다. 탕! 총알이 벽에 박혔습니다. 흙이 튀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계속 곡괭이질을 했습니다. 멈추면 죽습니다. 파야 합니다. 뚫어야 합니다. 만수가 일어섰습니다. 부러진 발목을 질질 끌며 일어섰습니다. 내가 막을게. 만수가 말했습니다. 저는 곡괭이질을 멈추고 만수를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만수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만 들렸습니다. 떨리지 않는 목소리였습니다. 형들은 파. 내가 시간 벌어줄게. 형이 말했습니다. 만수야. 만수가 웃었습니다. 소리로 알 수 있었습니다. 형, 나 원래 가족도 없어. 돌아갈 데도 없어. 형들은 달라. 만수가 제 손에서 곡괭이를 빼앗았습니다. 만수가 어둠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절뚝거리는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만수를 부르려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막혀 있었습니다. 형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파! 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남은 곡괭이를 들었습니다.
다시 벽을 내리쳤습니다. 쾅! 뒤에서 만수의 고함이 들렸습니다. 이 개새끼들아! 총성이 울렸습니다. 탕, 탕, 탕. 비명소리. 그리고 침묵. 저는 곡괭이질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데 눈물이 무슨 소용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쾅, 쾅, 쾅. 곡괭이를 내리칠 때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만수, 30살. 평안남도에서 온 말없는 청년. 그가 저 대신 죽었습니다. 왜 그래야 했습니까?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뚫어야 했습니다. 만수의 죽음을 헛되게 할 수 없었습니다. 형이 옆에서 맨손으로 흙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곡괭이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형은 맨손이었습니다. 손톱이 부러지고 피가 났습니다. 형도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형의 흐느낌이 들렸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팠습니다. 곡괭이와 맨손으로, 피와 눈물로 벽을 뚫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곡괭이가 허공을 찔렀습니다. 저항이 사라졌습니다. 뚫린 것이었습니다. 구멍 사이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차갑지 않은 바람이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남쪽 바람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 바람을 온몸으로 들이켰습니다. 살았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살았다고 느꼈습니다. 구멍이 뚫렸지만 아직 빠져나갈 수 없었습니다. 주먹 하나 들어갈 크기였습니다. 사람이 지나가려면 더 넓혀야 했습니다. 저는 구멍 주변을 곡괭이로 내리쳤습니다. 쾅쾅쾅. 흙이 떨어졌습니다. 형은 떨어진 흙을 맨손으로 뒤로 밀어냈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추격조였습니다. 만수가 막아줬지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이 다시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군화가 땅을 밟는 소리가 갱도 안에서 울렸습니다. 쿵, 쿵, 쿵. 시간이 없었습니다. 형의 손을 봤습니다. 헤드램프가 꺼져서 보이지 않았지만 만져보니 알 수 있었습니다. 피투성이었습니다. 손톱이 몇 개 빠져 있었습니다. 살칸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형, 손. 제가 말했습니다. 형이 대답했습니다. 신경 쓰지 마. 형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기계처럼 흙을 밀어냈습니다. 저도 곡괭이를 들었습니다. 내 손도 피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아픔을 느낄 여유가 없었습니다. 뒤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탕. 총알이 갱도 천장에 박혔습니다. 흙이 떨어졌습니다. 제 머리 위로 떨어졌습니다. 또 총성이 울렸습니다. 탕, 탕. 추격조가 40m쯤 뒤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형이 말했습니다. 거의 다 됐어. 조금만 더. 저는 이를 악물고 곡괭이를 내리쳤습니다. 팔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어깨가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곡괭이질에 흙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구멍이 사람 하나 빠져나갈 크기가 됐습니다. 형이 말했습니다. 됐어. 가. 저는 구멍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 또 다른 어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남쪽 바람이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 어둠 끝에는 남쪽이 있었습니다. 900m만 더 가면 너 먼저 가. 형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이 먼저요. 형이 저를 밀었습니다. 시간 없어. 가. 뒤에서 발소리가 더 가까워졌습니다. 20m. 헤드램프 불빛이 갱도벽에 어른거렸습니다. 저는 구멍 앞에 섰습니다. 몸을 구부려 구멍에 상체를 넣었습니다. 좁았습니다. 어깨가 걸렸습니다. 억지로 밀어 넣었습니다. 옷이 찢어졌습니다. 살갗이 긁혔습니다. 반대편으로 빠져나왔습니다. 넘어지듯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구멍 저편에서 형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형이 구멍에 몸을 넣고 있었습니다. 형, 빨리요. 저는 손을 뻗었습니다. 형의 손을 잡았습니다. 피로 미끄러웠습니다. 꽉 잡았습니다. 당겼습니다. 형의 상체가 구멍을 통과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불빛이 비쳤습니다. 추격조가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있다. 총성이 울렸습니다. 탕. 총알이 형의 다리를 스쳤습니다. 형이 신음을 흘렸습니다. 저는 형의 팔을 잡고 있는 힘껏 당겼습니다. 형의 몸이 구멍을 통과했습니다. 형이 제 위로 쓰러졌습니다. 저는 형을 안고 굴렀습니다. 구멍에서 떨어졌습니다. 형이 말했습니다. 막아. 구멍 막아. 저는 주변을 더듬었습니다. 돌이 있었습니다. 큰 돌이었습니다. 들어 올렸습니다. 허리가 꺾일 것 같았습니다. 구멍에 돌을 밀어 넣었습니다. 또 다른 돌을 찾았습니다. 또 밀어 넣었습니다. 형도 일어나서 흙을 긁어 모았습니다. 구멍을 막았습니다. 총알이 돌에 박혔습니다. 탕탕. 하지만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숨을 돌렸습니다. 구멍은 막혔습니다. 추격조가 다시 뚫으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었습니다. 형의 다리를 더듬어 봤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총알이 스친 자리였습니다. 깊지는 않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피가 계속 났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물었습니다. 형이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가자. 형이 일어섰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아직 900m가 남아 있었습니다.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형이 다리를 절었습니다. 저는 형의 팔을 잡아 부축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벽을 짚으며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발소리만 울렸습니다. 뒤에서는 아직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구멍을 막은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래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형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태식아, 너 남쪽에 가면 뭐 할 거야? 뜬금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몰라요. 생각 안 해봤어요. 사실이었습니다. 살아남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형이 말했습니다. 나는 말이야, 은별이 얼굴만 한 번 더 보고 싶어. 그게 전부야. 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형이 계속 말했습니다. 은별이가 3살 때 말이야. 처음으로 사랑해라고 했어. 아빠 사랑해. 그 말 듣고 내가 울었어. 40 먹은 놈이 애 앞에서 울었어. 형이 웃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때 맹세했어. 이 애를 위해서라면 뭐든 하겠다고. 목숨도 바치겠다고. 형의 발소리가 더 느려졌습니다. 피를 많이 흘린 탓이었습니다. 형이 멈췄습니다. 벽에 기댔습니다. 숨을 헐떡였습니다. 잠깐만 쉬자. 형의 목소리가 약해졌습니다. 저는 형의 다리를 다시 만져봤습니다. 피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지가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깊은 상처였습니다. 형, 가야 해요.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제가 말했습니다. 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태식아, 나 좀 들어. 형의 손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형이 말했습니다. 내가 못 갈 수도 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형이 웃었습니다. 들어. 내가 못 가면 네가 꼭 가야 해. 살아야 해. 그리고 형이 말을 멈췄습니다. 숨을 고르는 것 같았습니다. 통일되면 은별이 찾아줘. 내 딸, 찾아서 말해줘. 아빠가 반역자가 아니었다고. 아빠가 널 사랑했다고. 형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형이 말했습니다. 내가 못 갈 수도 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형이 웃었습니다. 들어. 내가 못 가면 네가 꼭 가야 해. 살아야 해. 그리고 형이 말을 멈췄습니다. 숨을 고르는 것 같았습니다.
통일되면 은별이 찾아줘. 내 딸, 찾아서 말해줘. 아빠가 반역자가 아니었다고. 아빠가 널 사랑했다고. 형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는 사진을 형에게 도로 내밀었습니다. 형이 직접 줘요, 은별이한테. 같이 가서 형이 직접 만나요. 형이 사진을 밀어냈습니다. 가져. 제발. 형의 목소리에 애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돌덩이를 삼킨 것 같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쿵, 쿵. 추격조가 구멍을 뚫고 있었습니다. 돌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형, 가요. 일어나요. 저는 형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형이 일어섰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저는 형을 부축하고 다시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느렸습니다. 너무 느렸습니다. 형이 쓰러졌습니다. 갑자기 무릎이 꺾이더니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형의 몸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형, 일어나요. 제발. 300m예요. 300m만 더 가면 돼요. 저는 형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형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숨소리만 거칠게 들렸습니다. 기절한 것이었습니다. 피를 너무 많이 흘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형을 업었습니다. 형의 몸이 제 등에 실렸습니다. 무거웠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버려둘 수 없었습니다. 형은 저를 살려줬습니다. 만수를 두고 가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형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형을 업고 걸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벽을 짚으며 발을 질질 끌며 그때 앞에서 무언가 보였습니다. 빛이었습니다. 희미한 빛이었습니다. 새벽빛이었습니다. 출구였습니다. 남쪽 출구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환각인가 싶었습니다. 다시 봤습니다. 진짜였습니다. 빛이 점점 커졌습니다. 100m 앞이었습니다. 뒤에서 고함이 들렸습니다. 저기 있다. 추격조가 구멍을 뚫고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총성이 울렸습니다. 탕. 총알이 주변에 박혔습니다. 저는 형을 업은 채 뛰었습니다. 뛸 수 있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뛰었습니다. 다리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허리가 부러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뛰었습니다. 형이 등 위에서 신음했습니다. 의식이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태시가, 형이 말했습니다. 내려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뛰었습니다. 빛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50m, 40m, 30m. 총알이 계속 날아왔습니다. 하나가 제 귀를 스쳤습니다. 따가웠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상관없었습니다. 형이 다시 말했습니다. 내려놔. 나 때문에 너까지 죽어. 저는 소리쳤습니다. 닥쳐요. 생전 처음 형에게 소리쳤습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형도 은별이 보셔야죠. 형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 등에서 형의 심장이 뛰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10m. 출구가 바로 앞이었습니다. 새벽빛이 눈부셨습니다. 어둠에 익숙해진 눈이 아팠습니다. 총성이 울렸습니다. 탕. 형의 몸이 튕겼습니다. 제 등에서 형의 몸이 축 늘어졌습니다. 형. 저는 소리쳤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출구로 뛰어들었습니다. 빛 속으로, 남쪽 땅 위로. 빛이 저를 감쌌습니다. 새벽 햇살이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저는 쓰러졌습니다. 형을 아는 채 쓰러졌습니다. 풀밭이었습니다. 젖은 풀 냄새가 났습니다. 이슬 냄새가 났습니다. 살아있는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형의 얼굴을 봤습니다. 햇빛 아래서 처음으로 형의 얼굴을 봤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피가 입가에 묻어 있었습니다. 형. 저는 형의 얼굴을 두드렸습니다.
형, 눈 떠요. 남쪽이에요. 도착했어요. 형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형의 가슴에 귀를 대봤습니다.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희미했습니다. 하지만 뛰고 있었습니다. 형, 버텨요. 제발. 저는 형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피로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형의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희미하지만 분명했습니다.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저는 형의 몸을 살펴봤습니다. 햇빛 아래서 처음으로 제대로 봤습니다. 처참했습니다. 왼쪽 다리에 총상이 있었습니다. 허벅지 안쪽이었습니다. 피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지가 검붉게 젖어 있었습니다. 등에도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총알이 등을 스친 것 같았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핏기가 없었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저는 옷을 찢었습니다. 잠옷 소매를 뜯어냈습니다. 형의 허벅지를 동여맸습니다. 세게 묶었습니다. 피가 조금 줄어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응급처치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본대로 했습니다. 탄광에서 다친 동료를 치료할 때 봤던 대로. 형, 버텨요. 사람 부를게요. 저는 형의 귀에 대고 말했습니다. 형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산이었습니다. 나무가 빽빽했습니다. 어디가 어딘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동쪽이 저쪽이구나. 그것만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산속 한가운데였습니다. 여기가 남쪽이 맞는 건가? 순간 의심이 들었습니다. 갱도 방향을 잘못 잡은 건 아닐까? 아직 북쪽인 건 아닐까? 뒤를 돌아봤습니다. 갱도 입구가 있었습니다. 풀과 나무 사이에 검은 구멍이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저기서 나왔습니다. 저 어둠 속을 2.1km 달려왔습니다. 갱도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였습니다. 추격조가 오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여기 있으면 안 됐습니다. 저는 형에게 돌아갔습니다. 형을 다시 업었습니다. 등에 형의 몸이 실렸습니다. 아까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제 몸에도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팔에 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야 했습니다. 형을 업고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아래로 가면 마을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물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무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덤불을 헤쳤습니다. 가시에 긁혔습니다. 팔에 피가 났습니다. 상관없었습니다.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넘어질 뻔했습니다. 간신히 버텼습니다. 형의 무게가 저를 짓눌렀습니다. 숨이 턱까지 찼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형의 숨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습니다. 거칠지만 규칙적이었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그게 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형이 움직였습니다. 등 위에서 꿈틀거렸습니다. 태시가. 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약했습니다. 겨우 들릴 정도였습니다. 형, 정신 들어요? 저는 멈추지 않고 물었습니다. 형이 대답했습니다. 너 힘들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금만 더요. 조금만 더 가면 마을 있을 거예요. 형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졸졸졸. 계곡이었습니다. 저는 소리를 따라 걸었습니다. 나무 사이로 물이 보였습니다. 맑은 물이었습니다. 햇빛에 반짝거렸습니다. 저는 계곡가로 내려갔습니다. 형을 바위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등이 축축했습니다. 형의 피인지 제 땀인지 모르겠습니다. 손으로 물을 떠서 형의 얼굴에 뿌렸습니다. 형이 눈을 떴습니다.
형이 저를 봤습니다. 눈이 흐릿했습니다. 초점이 맞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형이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남쪽이에요. 해냈어요. 나왔어요. 형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웃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남쪽이구나. 형이 중얼거렸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은별아, 아빠 남쪽 왔어. 형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형의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가슴이 심하게 오르내렸습니다. 형, 괜찮아요? 형, 저는 형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형의 눈이 감겼습니다. 또 의식을 잃는 것 같았습니다. 형, 눈 떠요. 자면 안 돼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형이 눈을 떴습니다. 간신히 떴습니다. 태시가, 형이 말했습니다. 응? 사람 불러와. 나 여기서 기다릴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혼자 두고 못 가요. 형이 웃었습니다. 바보야. 둘 다 여기 있으면 둘 다 죽어. 형이 말했습니다. 너 가서 사람 불러와. 구조되든 뭐든 나 여기서 버틸게. 저는 망설였습니다. 형을 혼자 두고 갈 수 없었습니다. 추격조가 올 수도 있었습니다. 형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형 말이 맞았습니다. 둘 다 여기 있으면 둘 다 죽습니다. 제가 가서 사람을 불러와야 형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금방 올게요. 꼭 올게요. 버텨요. 저는 형의 손을 잡았습니다. 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어서려는데 형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태시가, 형이 말했습니다. 사진, 잘 갖고 있어. 저는 주머니를 만졌습니다. 사진이 있었습니다. 구겨지고 피에 젖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있었습니다. 네, 갖고 있어요. 형이 웃었습니다. 고마워. 너 만나서 다행이야.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막혔습니다. 형의 손을 놓았습니다. 일어섰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걸었습니다. 돌아보면 못 갈 것 같았습니다. 달렸습니다. 산을 내려갔습니다. 나무 사이를 뚫고 달렸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다리가 풀렸습니다. 그래도 달렸습니다. 형을 살려야 했습니다. 사람을 찾아야 했습니다. 얼마나 달렸는지 모릅니다. 10분인지 30분인지 시간 감각이 없었습니다. 나무가 줄어들었습니다. 빛이 많아졌습니다. 산 아래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도로가 보였습니다. 아스팔트 도로였습니다. 저는 도로로 뛰어내렸습니다. 차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새벽이라 그런 것 같았습니다. 저는 도로 위에 서서 두리번거렸습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왼쪽인가 오른쪽인가? 그때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한글이었습니다. 휴게소 3KM. 한글이었습니다. 나만 한글이었습니다. 저는 그 글씨를 보고 주저앉았습니다. 남쪽이 맞았습니다.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사람이 죽어가요. 저는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산 위에 사람이 제발 도와주세요. 남자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괜찮아요. 무슨 일이에요? 남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북에서 왔어요. 땅굴로. 친구가 총 맞았어요. 산 위에 있어요. 제발. 남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믿지 못하는 눈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꼴을 보고 무언가 심각한 일이 일어났다는 건 알았을 것입니다. 남자가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119예요? 산에 사람이 다쳤대요. 총상이래요. 위치는... 남자가 주변을 둘러보며 위치를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해냈습니다. 사람을 찾았습니다. 형을 살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의식이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봐요. 정신 차려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멀게 들렸습니다. 저는 눈을 떠보려고 했습니다. 잘 안 됐습니다. 너무 피곤했습니다. 너무 지쳤습니다. 5개월 동안의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형, 살려주세요. 그리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하얀 천장이 보였고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어디지? 머리가 멍했습니다. 몸을 움직이려고 했지만 온몸이 아팠습니다. 팔에 바늘이 꽂혀 있었고 투명한 액체가 줄을 타고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링거였습니다. 병원이구나. 저는 깨달았습니다. 살았구나. 옆을 보니 창문이 있었고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낮이었습니다. 얼마나 잔 건지 모르겠습니다. 형, 그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형은 어떻게 됐지? 살았나? 저는 일어나려고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힘이 없었습니다. 형, 저는 소리를 냈지만 목이 갈라져 있어서 제대로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저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깨어났어요? 잠깐만요. 의사 선생님 부를게요. 간호사가 급히 나갔습니다.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형, 같이 온 사람 어떻게 됐어요? 의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답 같았습니다.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의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형이 죽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제 입에서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주먹으로 침대를 쳤습니다. 왜 형이 죽어야 합니까? 저만 살았습니다. 만수도 죽고 형도 죽고 저만 살았습니다. 왜 저입니까? 왜 하필 저입니까? 의사가 뭐라고 말했지만 듣지 못했습니다. 귀에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형의 얼굴만 떠올랐습니다. 은별이 이야기를 할 때의 그 얼굴, 받아가자고 했던 그 목소리, 다 사라졌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확히 며칠인지 모르겠습니다. 사흘인지 나흘인지 시간 감각이 없었습니다. 밥을 먹었지만 맛을 모르겠습니다. 잠을 잤지만 악몽을 꿨습니다.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별이 찾아줘. 그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어느 날 낯선 사람들이 왔습니다. 양복을 입은 남자 2명이었습니다. 국정원이라고 했습니다. 저를 조사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질문이 시작됐습니다. 이름이 뭐냐? 어디서 왔냐? 어떻게 왔냐? 저는 대답했습니다. 현태식, 강원도 고성, 땅굴로 왔습니다. 남자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땅굴이요? 한 명이 되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침용 땅굴입니다. 제가 팠습니다. 조사가 계속됐습니다. 땅굴의 위치, 길이, 깊이, 구조. 저는 전부 말했습니다. 숨길 것이 없었고 숨기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 땅굴 때문에 형이 죽었습니다. 만수가 죽었습니다. 43명이 죽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남자들은 받아 적었고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한 명이 말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남자들이 다시 왔습니다.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습니다. 땅굴을 찾았습니다. 당신이 말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감정이 없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제가 팠으니까요. 5개월 동안 팠으니까요.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자가 말했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TV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북한 땅굴 추가 발견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앵커가 읽었습니다. 군 당국은 휴전선 인근에서 북한이 굴착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하 땅굴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땅굴의 규모와 용도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제 이름은 없었습니다. 형의 이름도, 만수의 이름도, 죽은 43명의 이름도 없었습니다. 그냥 땅굴 발견이었습니다. 저는 TV를 껐습니다. 허무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형이 죽고 만수가 죽고 그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뉴스에는 땅굴 발견 한 줄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 땅굴을 누가 팠는지, 왜 팠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저만 압니다. 저만 기억합니다. 그게 견딜 수 없이 무거웠습니다. 몸이 나은 후 하나원으로 갔습니다. 탈북민 정착 교육을 받는 곳이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갔는데 창밖으로 남한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높은 건물, 깨끗한 도로, 많은 차들, 화려한 간판,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북에서는 상상도 못한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감흥이 없었습니다. 형이 없었습니다. 형이 이걸 봤어야 했습니다. 하나원에서 3개월을 보냈습니다.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돈 쓰는 법, 대중교통 타는 법, 휴대전화 쓰는 법. 처음에는 다 어려웠습니다. 버스카드가 뭔지 몰랐고 인터넷이 뭔지 몰랐습니다. 스마트폰을 처음 만져봤는데 화면을 손가락으로 누르니까 움직였습니다. 신기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신기하지 않았습니다. 형 생각만 났습니다. 하나원에는 다른 탈북민들도 있었습니다. 두만강을 건너온 사람, 중국을 거쳐온 사람, 태국을 거쳐온 사람, 다들 사연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땅굴로 온 사람은 저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왔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냥 왔어요. 자세히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뭐합니까? 형은 안 돌아옵니다.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눈을 감으면 갱도가 보였습니다. 어둠이 보였습니다.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별이 찾아줘. 저는 벌떡 일어났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나만의 밤하늘이었습니다. 별이 떠 있었습니다. 북에서 보던 별과 같은 별이었습니다. 은별. 형의 딸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서랍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형이 준 사진이었습니다. 피에 젖고 구겨져 있었지만 얼굴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여자와 아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형의 아내와 은별이었습니다. 은별이는 앞니가 빠진 채로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7살. 지금은 8살이 됐겠지요. 학교에 다니고 있겠지요. 아빠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지요. 저는 사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저는 다짐했습니다. 살아야겠다고. 형목까지 살아야겠다고. 언젠가 통일이 되면 은별이를 찾아야겠다고. 형이 반역자가 아니었다고 말해줘야겠다고.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형에게 빚진 것을 갚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다시 서랍에 소중하게 넣었습니다. 3개월이 지나고 하나원을 나왔습니다. 정착금을 받고 작은 방을 구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반지하 방이었습니다. 좁고 눅눅했지만 제 공간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공간이 생겼습니다. 북에서는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탄광 숙소에서 여럿이 자던 생활이 끝났습니다. 첫날 밤 방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낯선 천장이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제 집이구나.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옆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형의 숨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형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태식아, 잘 살아.
형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창문 사이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거울을 봤습니다. 낯선 얼굴이 보였습니다. 야위고 지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울 속에 저에게 말했습니다. 살아야지, 형 못 가지.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남쪽에서의 첫 번째 진짜 하루가 2025년 8월 충남 홍성 새벽 5시에 알람이 울렸습니다. 저는 눈을 뜨고 어둠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8년째 같은 시간에 일어납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수를 하고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검은 얼룩이 여기저기 묻어 있었습니다. 연탄 가루였습니다. 아무리 빨아도 지워지지 않지만 저는 그게 싫지 않았습니다. 집을 나섰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8월인데도 새벽은 서늘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공장으로 갔습니다. 20분 거리였습니다. 거리에는 아무도 없었고 가로등만 켜져 있었습니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고 동쪽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저는 페달을 밟으며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공장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건물이었고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미 가동 중이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석탄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익숙한 냄새였습니다. 북에서 맡던 냄새와 같았습니다. 탄광 냄새, 땅속 냄새. 저는 그 냄새가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했습니다.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연탄을 찍어내는 기계 앞에 섰습니다. 석탄 가루를 틀에 넣고 눌렀습니다. 검은 연탄이 나왔습니다. 구멍이 숭숭 뚫린 둥근 연탄. 하루에 3영장을 찍고 한 장 한 장 손으로 옮깁니다. 단순한 작업이었지만 저는 이 일이 좋았습니다. 땅속에서 나온 석탄으로 사람들을 따뜻하게 해주는 일, 의미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동료들이 출근해서 인사를 나눴습니다. 태식 씨, 오늘도 일찍 왔네. 반장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이 없어서요. 동료들은 제가 탈북민인 줄 모릅니다. 그냥 말수적은 태식 씨로 압니다. 저는 그게 편했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여기서 일하는 사람. 그게 좋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김치찌개와 밥이었습니다. 어젯밤에 만들어둔 것이었습니다. 혼자 먹었습니다. 동료들은 식당에 갔지만 저는 공장 구석에서 먹는 게 좋았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밥을 먹으며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파랗고 구름이 떠가고 있었습니다. 형도 이 하늘을 봤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후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연탄을 찍고 옮기고 쌓았습니다. 손이 검게 물들었고 손톱 밑에 석탄 가루가 꼈습니다. 북에서 탄광이랄 때와 같았습니다. 그때도 손이 일했습니다. 검은 손, 광부의 손. 아버지의 손도 일했고 할아버지의 손도 일했습니다. 3대가 같은 손을 가졌습니다. 저는 그게 자랑스럽지는 않지만 부끄럽지도 않았습니다. 퇴근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하늘이 주황색으로 물들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갔습니다. 8월의 저녁바람이 시원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8월 셋째 주, 형이 죽은 지 8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씻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부엌에 서서 밥상을 차렸습니다. 밥 2그릇, 소주 2잔, 명태찜, 형이 좋아하던 것들이었습니다. 5개월 동안 갱도에서 형이 말했습니다. 집에 가면 마누라가 해주는 명태찜 먹고 싶다. 저는 요리를 못하지만 명태찜은 배웠습니다. 형을 위해서. 밥상 앞에 앉아서 빈자리를 봤습니다. 형이 앉을 자리였습니다.
저는 소주잔을 들었습니다. 형, 나 아직 살아있어요. 소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이 탔습니다. 오늘도 연탄 만들었어요. 삼영장. 형도 탄광에서 일했으니까 알죠? 땅속에서 나온 게 또 땅속에서 나온 걸 만드는 거. 웃기죠?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서랍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8년 전 형이 준 사진이었습니다. 많이 낡았고 색이 바랬지만 얼굴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은별이. 사진 속에서 앞니 빠진 얼굴로 웃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15살이 됐을 것입니다. 중학생이 됐을 것이고 키도 많이 컸을 것입니다. 얼굴도 달라졌을 것입니다. 저는 그 얼굴을 모릅니다. 형, 은별이 꼭 찾을게요. 저는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통일되면 찾아갈게요. 형이 반역자가 아니었다고 말해줄게요. 형이 나를 살렸다고 말해줄게요. 형이 마지막까지 은별이 생각했다고 말해줄게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8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눈물이 났습니다.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을 침략하려고 땅굴을 파던 사람이 그 땅굴로 대한민국에 온 이야기. 형을 잃고 동료를 잃고 그래도 살아남은 이야기. 지금 이 순간에도 북에는 은별이가 있습니다. 아빠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빠가 어디 갔는지 모른 채 저는 기다립니다. 통일을. 그날이 오면 저는 은별이를 찾아갈 것입니다. 형의 사진을 들고 형의 이야기를 들고 그날까지 저는 연탄을 만들며 살 것입니다. 형이 살려준 목숨으로.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는 실제 탈북민의 증언과 북한 땅굴에 관한 기록들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태식이라는 이름, 정호형이라는 이름은 가명이지만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땅굴을 팠고 누군가는 그 안에서 죽었고 누군가는 도망을 쳤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말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북에는 가족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아버지를 기다리는 딸이 있고 소식 없는 아들을 기다리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뉴스에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파문이 되었으면 합니다. 잊지 말아주세요. 우리가 기억하는 것, 그게 그들이 존재했다는 유일한 증거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응원해 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